네, 놓쳐서는 안 될 뉴스 세 가지만 콕 찍어서 추려주시는 분입니다. 최성진 한겨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입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어제 트윗 날렸죠? 한숨부터 나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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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을 날렸고요. 네. 핵심 내용은 그 한국은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상당히 많은 돈을 더 내는데 동의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동의했다고 했어요 지금. 동의했다고 했고 예. 이 트윗을 날린 다음에 또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따로 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는 합의했다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당국은 이제 그 협의 시작한 적도 없고 네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런 트윗을 남긴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협상 전략이라고 봐야죠. 협상 전략인데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협상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트윗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정부는 그 미국 정부한테 이 돈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면 합의를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5배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덜컥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한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만약 그게 협상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전략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냥 속칭 훅 들어와 버린 거죠. 네네. 더 큰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마크 에스퍼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협상부터 시작해서 최근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줄줄이 다 논의를 해야죠. 아무튼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국은 아닐 것 같다는 보도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시작이다. 또 하나 어떤 그 산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죠. 예. 나경원의 유승민 찔러보기입니다. 찔러보기. 네. 트럼프도 찌르고. 네, 아무튼요. 네. 그 유승민과 통합 안 하면 우리 당에는 미래가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었는데요. 어제 이 나경원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야당이 하루 종일 좀 들썩거렸습니다. 그러게요. 뭐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유승민 스토킹, 잠꼬대 이런 표현으로 격하게 반응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각각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 발언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불거져 나온 거냐, 아니면 그냥 한번 떠본 거냐, 조금 아까 이제 찔러보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찔러보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이유는 사전 물밑 교감, 사전 교감 이런 게 충분히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두 사람 그 당사자인 두 사람의 어제 해명이 그랬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언론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되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따라 붙었을 테고 물어봤는데 아직 뭐 유 의원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바는 없다. 이렇게 좀 주워 담는 모양새였고요. 그 유승민 의원도 짧지만 간단하게 만난 적도 통화해본 적도 없다. 뭐 이렇게 부인했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난 게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던데 김진태 의원도 아주 강력히 반발을 했고 이제는 우리 공화당으로 간 홍문종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두고 탄핵의 원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제. 만약에 이제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본격화된다고 해도 저는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볼 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은 아닌데 작년 말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그 바른미래당 원외 당협위원장 한 20여 명 정도가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복당 신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실은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8개월이 넘게 지났어요. 근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복당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직? 복당이 아직 안 됐죠. 아무튼 그런 걸 볼 때 아직은 그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화된다고 해도 쉽지만은 않겠다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황교안 대표인데 키를 쥐고 있는 아주 원론적인 말 외에는 안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분은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걸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가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경찰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인정입니다. 수사팀이 거짓말에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조사한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결론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 동부경찰서의 이 초동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럼 고유정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이 이미 언론에는 알려졌는데요. 네. 그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아, 그래서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네. 네. 즉 이 거짓말이 그 의미가 있는 건 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로 둔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강력범죄 사건 수사에서 이 사건 관련자라든지 이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 네. 그리고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사실 수사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이제 둔갑해버리는 네.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하는 지점은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네네.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죠? 네. 초동 수사가 흔들렸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피의자, 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흔들렸다. 그러니까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 지점에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거짓말에 휘둘렸고 네. 사실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그 국가인권위에서도 그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고의정 체포 장면이 공개된 거가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어떤 내용도 어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경찰의 감찰에서 예.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예. 경찰도 어제 그 부분을 좀 따져보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지만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형사범이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된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죠? 예. 기억이 없죠. 그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왜냐하면 그거를 증거로 채증하는 것도 최근이었을 테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대담하게 넘겨줄 경찰은 사실은 없었죠. 그동안. 아무튼 이해 못할 장면이 여러 군데 있긴 했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